현명한 노인은 이것만큼은 숨깁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고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살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진심을 다했는데 어느 날 그 진심이 칼이 되어 돌아온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젊었을 땐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아물릴 기회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방심이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정성껏 쌓아 올린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평생 모은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싫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노년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절제와 균형의 지혜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5가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앞으로의 관계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솔직해져야 한다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뭘 숨기냐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느끼는 것 다 표현하며 살아야 한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과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조금만 차갑게 대해도 금세 서운함이 얼굴에 드러나고 칭찬 한마디에 마음이 활짝 열리고 작은 상처에도 눈물이 맺힌다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약한 곳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7순이 넘은 그분은 자녀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오랜 지인이 찾아와 반갑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요즘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모두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인은 따뜻하게 공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지인은 슬쩍 투자 이야기를 꺼냈고 당신이 지금 많이 외롭고 힘드니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감정이 먼저 새어나갔고 그 감정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감정을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쁠 땐 기쁘다 표현하십시오. 하지만 흔들릴 땐 그 흔들림을 온전히 보여주지 마십시오. 잔잔한 호수처럼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감정은 절반만 보여야 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내 안에 고이 간직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관심을 받고 싶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살짝 드러냅니다. 집 이야기, 자녀의 성공 이야기,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 이것이 대화의 윤활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표적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형제자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자녀들 사이에서도 재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지원을 기대하고 다가오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척하며 멀어지는 사람, 내 상황을 다른 곳에 흘리고 다니는 사람. 생각보다 이런 일들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노년의 경제적 사생활은 성역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는데 불편함은 없다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사람 곁에는 돈을 보고 모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노년의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고 세상은 점점 낯설어집니다. 이 외로움은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을 만큼 깊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외로움이 노년을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외로움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 외로움을 진심으로 채워주려는 사람과 그 외로움을 이용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 안타깝게도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요즘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문을 열어주는지 아십니까? 외로움은 느끼되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을 스스로 만드십시오. 산책, 글쓰기, 취미, 봉사. 무엇이든 좋습니다. 스스로 채우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곁에는 진짜 사람이 모입니다. 당신이 충만해 보일 때 사람들은 비로소 진심으로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그것은 삶의 큰 위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마음이 맞는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면 오랫동안 꽁꽁 싸둔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과거의 상처, 자녀에 대한 섭섭함, 배우자에 대한 불만, 삶에 대한 회의감. 그 순간은 분명 후련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은 사람과의 관계는 묘하게 달라집니다. 상대는 나의 약점을 알고 있고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보여줬다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어색해지거나 최악의 경우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귀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래 유지되는 관계에는 반드시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사이가 편한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 적당히 궁금한 사이,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사이, 그 절묘한 거리에서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속마음은 일기에 쓰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는 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에서의 여백은 사치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빠른 판단이 능력이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즉각 의견을 내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며 먼저 말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관계에서 빠른 말은 대부분 독이 됩니다.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반응이 공감이라면 다행이지만 성급한 판단이나 비판이라면 관계에 금이 갑니다. 또 지나치게 빠른 동의는 깊이 없어 보이고 즉흥적인 제안은 나중에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생각이 들어도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3번쯤 더 생각하고 꼭 필요한 말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꺼내십시오. 말이 느린 사람은 신중해 보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품위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노년의 침묵은 무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농익은 지혜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감정은 절반만 보이고 재산과 형편은 말하지 않으며 외로움을 드러내지 않고 속마음은 적당히 간직하며 생각은 한 템포 늦춰 말하는 것. 이것이 차갑게 들리십니까? 계산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내 감정을, 내 재산을, 내 외로움을, 내 속마음을, 내 생각을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는 것. 그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가장 깊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 곁에는 진짜 사람이 남습니다. 이용하려는 사람은 떠나고 진심으로 함께하려는 사람이 곁을 지킵니다.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가장 단단하고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계절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고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답게 내 속도로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솔직함보다 깊은 것이 절제입니다. 친밀함보다 오래가는 것이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와 균형 속에서 노년은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빛을 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